자, 오늘은 넥슨에서 만든 코인, 넥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넥슨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저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친구들과 함께 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대표 게임사로 자리매김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게임을 블록체인과 연결시켜서 넥스페이스 코인을 출시하였습니다. 자, 넥스페이스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상장 이후에 왜 이렇게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지, 블록체인 게임 시장인 P2E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넥슨에서 운영 중인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블록체인 게임 형태의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로 변형을 시켜서 게임에서 사용이 가능한 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 현실 세계의 달러나 원화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핵심 유틸리티 코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게임에 코인을 결합하는 개념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여서 게임 내의 아이템 또한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화도 하고 유저들에게 이러한 NFT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유저들은 메이플스토리 N을 통해서 아이템을 획득하고 나만의 아이템을 가질 수가 있으며, 캐릭터 또한 NFT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넥스페이스로 판매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구매와 판매가 모두 이 코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게임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자산 개념을 뒤집는 어쩌면 혁신이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또한 넥슨은 자체 메인넷인 헤네시스를 구축하여서 게임 내에서는 내소를, 그리고 내소와 넥스페이스 간의 고정된 비율을 통해서 생태계를 계속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넥스페이스 자체는 이러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아우르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게임 내의 경제 시스템과 외부 암호화폐 시장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 안에서 내소를 획득하고 내소를 넥스페이스로 스왑을 하면서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에서 현금화가 가능하고, 게임 내에서는 넥스페이스를 내소로 스왑하면서 아이템 강화나 NFT화 되어 있는 아이템 혹은 캐릭터를 구매할 수가 있고, 생태계 거버넌스 또한 가능한 부분이죠. 자, 그럼 상장 당시 약 25,000% 상승하였던 넥스페이스 코인은 왜 지금 업비트 상장 이후에 고점 대비 74%나 하락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어느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제로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혹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고, 여러분의 좋아요를 통해서 제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버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넥슨에서는 넥스페이스 코인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어떠한 점을 통해서 시장에 진출을 하였는지,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전망들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의 큰 장점 중 하나인 IP, 즉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서 메이플 스토리라는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넥슨의 게임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블록체인과 결합하였고, 이러한 웹2의 유저들을 웹3의 생태계로 유입을 시키면서 타 프로젝트에서는 시도할 수 없었던 부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게임 팬덤 자체를 웹3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기존의 모든 프로젝트들의 홀더와는 비교가 할 수 없게 되겠죠. 또한 모두가 상상만 하던 진정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자, 넥슨에서는 단순히 게임에 코인을 붙이고 퀘스트를 통해서 코인을 획득하고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이템 자체는 탈중앙화된 소유권을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를 게임에 구현시키면서 넥스페이스 코인 자체를 기축통화로 활용하여서 이 생태계 자체를 하나의 국가처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저들은 게임 내의 활동을 통해서 얻은 아이템을 NFT화 시킨 다음에 외부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현금화하게 된다면 플레이 투 언, 즉 P2E 모델을 현실화시키게 되면서 사람들은 즐기면서 돈을 번다라는 모델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넥스페이스는 이러한 유저 주도의 경제 순환의 핵심에서 동맥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는 기존의 현금 결제를 통한 일방적인 게임사 중심의 경제 모델을 탈피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상장하기 이전에 기존 유통량은 없었고 전 세계에서 동시 상장을 진행하였으나 그만큼 사전 유통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에어드랍 이벤트가 다수 진행이 되었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많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에어드랍 물량의 매도세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넥스페이스는 약 1200원에서 1300원대의 가격을 이루고 있고, 업비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점이었던 약 5000원 부근에서 70% 정도 하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달러 기준으로 1달러를 이탈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의 한 부분이었으나 상장 당일 4달러에서 7달러까지 상승하였던 넥스페이스는 현재 1달러를 이탈하고 약 0.9달러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00원대의 저점에 대한 지지선을 형성해 주고는 있지만 최저점 근처이기 때문에 신저점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추세와 함께 어센딩 구조 또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출해주게 된다면 일시적인 반등의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넥스페이스는 게임사에서 발행한 유틸리티 토큰인 만큼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게임 안에서 실제로 진행 상황과 게임의 흥행 여부, 그리고 내소 토큰과 인플레이션 효과 등 경제 모델의 안정성이 가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유저가 많아지고 쓰임이 많아진다면 그만큼의 소각과 유통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넥슨이라는 압도적인 배경과 함께 메이플스토리라는 IP를 가지고 있고, 메이플스토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면서 또 최근 메이플스토리 원래 게임 자체에서 신규 직업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본 게임은 더욱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저들의 유입은 다시금 웹3, 즉 메이플스토리 N,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로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겠죠. 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개발력과 더불어서 게임 운영 노하우는 새롭게 등장하는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유저 유치와 더불어서 게임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명확한 유틸리티 설계와 토크노믹스 설계, 그리고 사용처가 없는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사용처가 없는 다른 코인들과 밈 코인들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생태계 자체를 이끌어가는 코인이면서 구체적인 사용처 또한 게임을 통해 획득하는 P2E라는 점에서 미래 가치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아직까지는 저평가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인지도가 높고 글로벌 접근성을 높였으면서 예전 필리핀에서 X 인피니티를 통한 수익은 웬만한 사람들의 한 달 급여보다 높았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었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잠재적인 유저들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성장에 대한 잠재력 또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최근 이슈였던 중국의 위챗을 개발한 텐센트에서 넥슨 인수설이 돌게 되었고, 그 당시 넥스페이스는 급등을 하였으나 인수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고 루머라는 점에서 다시금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닷컴과 손을 잡게 되면서 결제 솔루션인 크립토닷컴페이가 넥스페이스의 생태계 안에 통합이 될 수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은 나아가서 던전 앤 파이터나 혹은 카트라이더 같은 수많은 유저를 보유한 게임의 IP를 확장시킬 수가 있고, 글로벌 유저들이 직관적이고 개방적인 디지털 경제를 구축할 수 있게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최근 게임 내에서 각종 버그 발생과 더불어 게임 내 재화인 뇌소의 획득량, 그 외 핵 프로그램을 쓰는 유저들로 인해서 게임 내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 유저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넥슨의 움직임이 앞으로의 발걸음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P2E 모델은 한국 내에서는 유저들이 참여할 수 없고 IP를 우회해야 하는 점과 국내 시장에서의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유저층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으며, 현재로서는 대형 거래소 모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내 시스템의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은 이러한 상태의 가격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가 계속해서 많은 유저가 참여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어서 더 많은 유저를 유치하고 게임 내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고 넥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가 더욱더 확장이 된다면 넥스페이스의 가치는 블록체인 게임에서의 최초 성공 사례로 평가를 받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넥슨의 또 다른 IP들 또한 이 사례를 본받아서 프로젝트화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분에 선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넥스페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넥스페이스 코인은 제가 계속해서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다룰 예정이며, 넥슨의 넥스페이스는 강력한 IP와 명확한 유틸리티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초부터 이어지던 하락 추세선은 이미 이탈을 하였고, 이후 만들어지던 반등에 대한 구조마저 무너지게 되면서 추세 반전 실패가 확정적으로 확인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앞으로 넥스페이스는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넥스페이스는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진짜 끝까지 무너지는 흐름으로 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저점을 다지고 있던 1200원대를 이탈하면서 신저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넥스페이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이며, 어제는 기본 구조와 가격적인 흐름, 그리고 메이플스토리의 기반의 생태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 투자 관점에 대한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국 상장 초기 고가 대비 마이너스 80%를 달성하면서 결국 지지선이 붕괴가 되었고, 1206원에 대한 확실한 돌파 시도가 무산이 되면서 강한 매도세가 유입된 이후에 지지선 이탈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단순한 눌림목이라고 보기보다 하락에 대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한 손절이 실제로 실행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초부터 이어지던 하락 추세선은 이미 이탈을 하였고, 이후 만들어지던 반등에 대한 구조마저 무너지게 되면서 추세 반전 실패가 확정적으로 확인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최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던 이 구간에서 반등을 노리고 진입하였던 물량들 대부분이 손절로 전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단기 매수세는 사실상 소멸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하방 지지 구간이 매우 얇아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1150원대, 그리고 심리적 마지노선인 1100원까지도 하방에 대해서 열려있다고 판단하는 보수적인 시선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이 일어났다는 점은 반대로 말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등이 거래량 없이 나오거나 강한 캔들이 아니라면 그러한 반등은 그냥 하락 중 나오는 일시적인 소음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을 기대하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바닥을 확인하는지 지켜보면서 혹은 거래량을 수반한 양봉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면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분할 매수에 대한 진입도 사실상 저점을 어느 정도 다진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결론적으로 7월에 들어서면서 만들어졌 약한 상승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1200원에 대한 지지선이 이탈하게 되고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기존에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고위험이 동반된 여행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매수를 하지 않고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매수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트레이딩을 할 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 넥스페이스는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넥스페이스는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진짜 끝까지 무너지는 흐름으로 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격만 볼 게 아니라 넥스페이스라는 프로젝트가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넥슨 쪽의 움직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라는 이름으로 게임 자체에 대한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게임 유저 유입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는 메이플 원작 게임에서 신규 직업 추가가 되고 컨텐츠 개선 등으로 인해서 원작 유저들의 활동성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건 자연스럽게 메이플 유니버스 쪽으로 유입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페이스 생태계 안에서는 NFT 거래 시스템 개선, 그리고 게임 내 아이템의 실물 거래 연동,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크립토닷컴페이와의 연동 준비입니다. 자, 이건 단순히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유저의 활동을 실제 화폐 흐름과 연결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게임 안에서 벌어들인 토큰을 외부에서 결제를 하거나 교환을 하며 실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죠. 자, 이 구조가 실제로 완성이 된다면 넥스페이스는 단순한 게임 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경제 시스템의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넥스페이스는 지금 메이플스토리라는 강력한 IP만 연동을 하고 있지만 넥슨 회사에서 보유한 던전 앤 파이터나 카트라이더 혹은 서든어택 같은 굵직한 게임의 IP들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IP들 중에서 하나라도 넥스페이스 생태계에 연동이 된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커진 유저 수와 수요가 생길 수 있고 그만큼 토큰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런 확장성은 다른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구조이고 그러한 이유는 웬만한 프로젝트들은 IP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유저 기반도 없으며 유통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넥스페이스는 시작점이 완전히 다르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범위가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가격은 고통일지 아니면 기회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지금 넥스페이스는 고점 대비 약 80% 이상 하락한 상태이며 업비트 상장 이후 기준으로는 거의 최저점에 와 있습니다. 자, 가격만 보면 참담한 수준이고 이미 손절한 분도 많으실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가격은 애초에 상장 전에 매수 기회조차 없었던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저렴하게 이 구조를 담아갈 수 있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담긴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밈코인처럼 단기 펌핑만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구간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유저 기반과 아이템 거래 구조 그리고 NFT 실사용의 메인넷 연동 토큰 스왑 구조까지 갖춘 이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코인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가격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유통량이 적고 실사용이 명확한 코인들은 한번 시장에서 인지도가 붙기 시작하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다시 말해서 반등이 나올 때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가격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됩니다. 자, 물론 그러한 전제는 넥슨이 지금의 게임 생태계를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아이템의 거래 구조나 유저 보상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이 붙을 수 있겠죠. 자, 그 전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토큰의 가격도 계속해서 힘을 잃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 무작정 올라가길 바라고 진입하는 게 아니라 아직 확실한 바닥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술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이 맞물렸을 때 소액 분할 접근을 고려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업데이트 속도와 내소와 넥스페이스의 유통 안정성 그리고 크립토닷컴의 연동 여부 이러한 세 가지가 핵심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업데이트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이 프로젝트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블록체인 기반이긴 하지만 기존 게임 유저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게임 업데이트가 꽤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넥슨은 지금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전용 스토리 라인과 전용 퀘스트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아이템 보상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에서 캐릭터 언링크가 가능해지면서 유저 간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고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을 NFT화 시키고 그것을 넥스페이스를 통해 외부에서 실물처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시스템이 단순히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됩니다. 자, 블록체인 게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획은 거창한데 실제로 게임 안에서 구현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넥슨은 이미 기존 메이플스토리 개발자들과 블록체인 개발 인력을 따로 붙여서 UI, UX와 거래 시스템을 실제로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월간 업데이트 로그를 보게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은 게임 컨텐츠에 대한 기능 개선이 들어가고 있고, 적어도 2달에 한 번꼴로 아이템 보상 구조나 NFT 연동 방식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살아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네소와 넥스페이스 간의 유통 안정성이 문제인데, 이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소란 게임 내 재화이고 넥스페이스는 외부 유통이 가능한 암호화폐입니다. 즉 게임 안에서 활동을 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는 네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네소를 통해서 넥스페이스로 스왑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현금화나 외부 이동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환 비율이 되겠죠. 자, 이 비율이 안정적이지 않게 된다면 유저들은 네소를 들고 있다가도 넥스페이스로 전환을 할 때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생태계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넥슨에서는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네소와 넥스페이스의 비율을 고정값으로 설정을 해놓았고, 그러한 이유는 넥슨 측이 게임 내부에서 네소 수급을 조절을 하면서 강화나 업그레이드를 비롯한 NFT와 같은 소비 요소를 통해서 네소의 순환 구조를 촘촘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유저들이 그냥 보상만 받고 현금화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이템을 사고 강화를 하며 거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네소가 소모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인플레이션 억제와 생태계 순환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구조가 되고,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된다면 실제로 그러한 설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립토닷컴 연동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건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이슈 중에 가장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동시에 가장 큰 폭발력을 가진 잠재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넥스페이스 측은 크립토닷컴의 결제 솔루션인 크립토닷컴 페이를 넥스페이스 생태계에 연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바로 게임 내에서 벌어들인 넥스페이스 토큰을 실제로 크립토닷컴 카드나 지갑을 통해서 실물 결제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즉 단순히 게임 안에서만 돌아다니던 코인이 실제 물건을 사게 되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이 단지 결제가 한 번이 되는 걸 넘어서서 글로벌 유저들이 넥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 시스템에 더 직관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유입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동남아 유저들이 혹은 P2E 기반으로 생활비를 보전하려는 국가의 유저들은 이러한 결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넥스페이스를 단순 게임 코인이 아니라 실제 수익 창출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크립토닷컴 연동은 유저 수에 대한 확대와 거래소 외 유통망 확보, 그리고 실생활 연결이라는 세 가지의 기획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넥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한 레버리지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 당장은 조용하지만 이러한 연동이 확정이 되거나 적용 시점이 공지가 되는 순간 넥스페이스의 가격 흐름에 꽤나 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넥스페이스는 비록 가격은 하락 중이지만 게임 업데이트는 계속되고 있고, 네소와 넥스페이스 간의 구조는 점점 더 안정이 되어가고 있으며, 크립토닷컴 결제 연동이라는 강력한 실사용 확대 카드까지 손안에 모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지금의 가격만 보고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생태계가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설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구조를 함께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더욱더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넥스페이스는 단기적으로는 신저점을 기록하면서 가격 측면에서는 분명 부담스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업데이트 속도와 네소와 넥스페이스의 유통 구조 안정화, 그리고 크립토닷컴 결제 연동 가능성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단순한 게임 코인을 넘어서서 실제로 구조가 갖춰져 있는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이러한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한 흐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 못 다룬 부분이나 실시간으로 흐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제 프로필에 있는 소통방 링크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정보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함께 대응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코인피커의 제로였습니다.